캐스퍼의 연비 단 2개의 타이어에서만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요? 경쟁 차량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알고 구입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의 화제는 당연히 19년 만에 출시되는 경영 SUV 캐스퍼죠. 캐스퍼 차량의 연비가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 반응을 보면 예상보다 연비 아쉬워요, 이런 반응이 가장 많고요. 그래도 저는 터보를 구입할게요, 이런 반응도 많이 볼 수 있네요. 또한 관심이 높은 차량이다 보니 사전 계약 일정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출시 일정이 인터넷 기사도 아닌 공영 TV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고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죠. 15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계약은 그 전에 하겠죠. 현재로는 14일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신차는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공개가 되는 경우가 그동안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15일 전인 14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이전 영상에서 캐스퍼의 예상 연비를 알려드렸죠. 다행스럽게 비슷하게 맞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연비는 캐스퍼의 모든 차량의 연비가 아닙니다. 일부 차량에서 에너지 소비오일 스티커가 포착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캐스퍼는 14인치, 15인치, 16인치, 17인치까지 다양한 타이어 사이즈로 제공되고요. 또한 가솔린과 가솔린 터보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죠. 여기에 수출형까지 포함한다면 단 2개의 사진만으로 캐스퍼의 연비를 미리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비를 알아야 가솔린 또는 가솔린 터보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터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차는 경차다운 저렴한 가격에 기본 엔진을 추천한다고 알려졌죠. 왜 제조사가 모닝과 레이에서 터보를 판매했다가 단종시키게 된지도 생각해 보시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제조사 입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차량인데 단종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보셨나요? 이제 곧 사전 계약이 시작되죠. 선택하시는데 후회가 되지 않게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모닝, 레이, 캐스퍼, 연비로 본다면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을 쉽게 찾기 위해서 하나씩 공개된 정보를 보겠습니다. 모닝의 제원표인데요. 모닝은 경차 중에 최고 연비를 자랑하죠. 복합 연비는 가솔린 차량 기준으로 15.7k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은 경차는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제법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14인치 타이어는 고속도로에서 최고 17.6km를 주행하죠. 하지만 16인치 타이어는 도심에서는 13.5km를 주행합니다. 물론 환경이 도심과 고속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최대 4k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죠. 캐스퍼의 경우 14인치부터 17인치 타이어가 예상된다고 알려드렸죠. 그럼 연비 차이는 훨씬 클 것 같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엔진에 적절한 타이어를 조합해야겠죠. 모닝 16인치 타이어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14인치 타이어보다 1km가 줄어든 14.7km입니다. 하지만 경차에서 유일하게 16km에 가깝죠. 경차에서 연비가 중요하다면 다른 차량은 볼 것도 없이 모닝 14인치 가솔린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꼭 연비 때문에 경차를 구입하지 마세요. 최근 출시되는 중대형급 차량에서도 하이브리드와 결합이 된다면 18km에서 20km까지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경차가 꼭 연비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죠. 따라서 경차는 가성비로 접근하는 것이 경차만의 장점이자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레이의 가솔린 연비도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볼까요? 만약 모닝과 동일한 14인치로 비교한다면 무려 2.7km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1km 차이도 소중한데 무려 2.7km 차이라고요? 이 정도 차이라면 한 등급 위의 차량과 비교될 정도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뉴 1.6 엔진에서 15인치 타이어의 연비가 13.7이죠. 1.0 엔진 캐스퍼와 1.6 엔진 베뉴의 차이는 언덕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도심이라도 가파른 언덕을 만나면 1.0 엔진은 뒤에 오는 차량에게 미안할 정도로 좀 굼뜬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때 꼭 시승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험난한 강원도의 그런 언덕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1.0 3기통 엔진은 그런 엔진입니다. 터보의 경우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을 이동하는 환경이라면 기본보다는 당연히 터보가 좋은 선택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터보가 좋다고 하더라도
배기량에서는 배뉴와 차이가 있죠.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캐스퍼 터보 가격은 기본보다는 거의 200만원 정도가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면 사실 배뉴와 비슷해지고요. 현대차 그룹이 한 등급 위의 차량보다 뛰어나게 만든 차량은 지금까지 현대차 역사에 없었죠. 그럼 다시 레이로 돌아와서 모닝과 레이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모닝의 연비는 좋아요. 하지만 레이의 연비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쉽게 비교해 볼게요. 리터당 단순히 10리터를 주행한다면 모닝이 27km를 더 갈 수 있죠. 100리터의 차이면 무려 270k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km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3번 정도 주유를 하게 된다면 모닝의 연료 탱크의 크기가 35리터급이기 때문에 3번 가득 주유하는 상황으로 예상해 볼게요. 연료 탱크 크기인 35리터 그리고 한 달에 주유 3번 연비인 15.7을 곱하면 164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의 경우 35리터 곱하기 3번 곱하기 연비 13을 곱하면 1365km가 나오죠. 단순히 3번만 주유를 해도 무려 283km의 거리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모닝과 레이는 연비 면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발생되죠. 숫자로 보니 정말 큰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동급 차량끼리 비교고요. 동일한 엔진에서 동일한 전장을 가졌는데 말이죠. 결론, 모닝은 경차 중에서 연비가 탁월합니다. 따라서 내가 경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연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다른 차량은 생각할 것도 없겠죠. 모닝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캐스퍼 가솔린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까지 캐스퍼의 연비가 확인된 차량은 가솔린 15인치와 가솔린 터보 17인치입니다. 단 두 가지의 타이어에 대한 정보만 확인된 상태라서 연비를 단정하기는 좀 부족한 정보죠. 하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모닝보다 좋아요, 레이보다는 나빠요, 이런 식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캐스퍼는 레이와 다르게 수출까지 고려된 차량이라서 최소 14인치부터 SUV라서 17인치까지 다양하게 제공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네요. 경차급이라서 14인치, 15인치는 기본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포착된 차량에서는 17인치를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터보 차량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캐스퍼에서 확인된 두 개의 차량의 연비는 15인치가 장착된 일반 가솔린 차량의 복합 연비가 13.8이었죠. 그리고 17인치 가솔린 터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2.3이었습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에서 14인치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솔린 터보는 17인치만 제공될지 아니면 15인치, 16인치가 함께 제공될지는 사전 계약 시 체크해보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터보 차량의 복합 연비도 12.3km보다는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따라서 확인된 두 가지 정보만으로 모든 것이 확인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14인치까지 포함한다면 연비 구간이 좀 더 넓어져서 최소 12.3km에서 14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닝보다는 떨어지지만 정고가 높은 SUV임을 가정해 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레이의 연비도 체크해 볼게요. 14인치 기준 13km고요. 15인치 기준 12.7km입니다. 이런 차이는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차량의 무게 그리고 차량의 디자인, 정고가 되겠죠. 기어비를 포함한 세팅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모닝의 정고는 1485mm입니다. 재미있는 점이라면 전장과 전폭은 경차는 거의 모두 동일한데요. 경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죠. 레이의 정고는 1700mm로 모닝보다는 215mm가 더 높아요. 이 정도 차이는 큰 차이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연비는 모닝과 레이가 15.7 그리고 13km로 무려 2.7km의 차이가 발생된 것이죠. SUV 캐스퍼는 15인치 기준으로 13.8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닝과 레이 기준으로 14인치로 비교해 본다면 약 14k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을 잠시 내려보시죠. 모닝은 가솔린 14인치 기준으로 15.7, 캐스퍼 14, 레이 13, 이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복합 연비입니다. 연비로는 모닝이 막강하고요. 수납에서는 레이가 막강하죠. 대세인 SUV에서는 캐스퍼가 다양한 장점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 부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제가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이외에도 주행 성능을 중요시한다면 플랫폼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구형 플랫폼은 레이가 가장 구형 플랫폼이고요. 모닝은 좀 다른 개선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캐스퍼는 모닝 기반의 개선된 플랫폼이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드렸죠. 한 가지 더, 최신 차량에서는 최신 편의사양을 꼭 따져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모닝과 레이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신다면 경차인데 이 정도 차이가 있어? 경차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기준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캐스퍼의 연비는 레이보다는 좋고요. 모닝보다는 나쁘다. 가장 최신 플랫폼이 적용될 차량은 당연히 캐스퍼입니다. 최신 편의사양 면에서도 캐스퍼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터보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터보가 보이신다면 베뉴도 꼭 한번 시승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길고 좀 딱딱한 영상이 된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행하는 동안 이게 좀 롤이 어느 정도 얘가 많아요. 많이 있죠. 그런 주행성 면에서는 확실히 모닝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얘는 이렇게 조금 잡아당기면 좀 불안해요. 잠깐만. 이게 지금 뭐였지? 빨리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네. 차이가 크네. 차이가 커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